시어머니 방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시어머니, 남편, 형님 내외, 시누이까지 5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을 나르고 밥을 푸고 국을 떠드렸습니다. 형님은 수저 하나 들지 않았고, 시누이는 자기 빈 컵만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헌다는데, 그런데 설거지를 절반쯤 마쳤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린 채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는 오빠 이름으로 넣는 거야?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다 관리할 거잖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이한테는요? 걔가 알 필요 있어? 걔는 어차피 시집간 애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시누이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오빠, 그건 남편의 형, 제 큰형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등기, 이름, 관리,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32살이었고 남편은 35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관련 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남편은 솔직했습니다. 부모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형이 사업을 하다 빚이 조금 있다고, 자신이 조금씩 보태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예식장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저희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는 결혼 한 달 전에 사정이 생겼다며 자신들 몫을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으로 결혼식 전부를 치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열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허리가 안 좋아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형님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 12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수당이 더 붙으니까요. 병동에서 새벽을 지새우고 집에 돌아와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사정이 좋아지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10번쯤 들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사업 실패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형님 가족이 갈 데가 없다고 잠깐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3천만 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야간 수당을 모으고 명절 상여금을 모으고 외식 한 번 줄이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줬습니다. 단땅들이 남편에게 줬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시어머니는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비가 몇 달치 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열해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을 작년 초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형님 빚, 형님 사업 자금, 시어머니 수술비, 시아버지 요양 비용, 그리고 크고 작은 급전들, 생, 원. 대충 합산해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쌓였는지는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몰랐고요. 알았다 해도 달라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형님 댁은 그 사이에 다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시누이는 좋은 동네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사셨습니다. 저희는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도 우리 아파트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뭔가 얘기를 급하게 끄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잠깐 들었는데요. 등기 얘기하셨잖아요. 시누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그냥 우리끼리 얘기야. 별거 아니야. 어떤 등기예요, 어머니? 왜 그걸 네가 알아야 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늘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하면 질문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난 3년 동안 매달 들인 돈이 있잖아요. 형님 빚 갚을 때 보탠 것도 있고요. 혹시 그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것 같더니 곧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돈 얘기를 그렇게 꺼내? 우리 집에 보탠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깝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쓰셨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집안 형편 어려울 때 도운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저는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 오빠 이름으로 등기 넣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시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야. 저는 그 말에서 전부를 읽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 말은 거의 다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님 명의로 집 사시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한테 뭔가 남겨줘야지. 나중에 우리 없으면 누가 챙겨줘. 저는요, 어머니, 너는 시집간 딸이랑 뭐가 달라. 너희는 너희 살림이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열애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버스를 탔던 날들, 아이 치료받으러 가는 길에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던 날들, 형님 빚 갚느라 제 적금을 해약했던 날들. 저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얘기 좀 해.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등기 얘기, 형님 이름, 시어머니 대답, 차분하게, 빠짐없이. 남편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곤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부정하지 않으셨어. 부모님이 재산 어떻게 쓰실지는 부모님 뜻이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 1억 8천이 넘게 들어간 거 알아? 남편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많이? 내가 계산해봤어. 생활비, 병원비, 형님 빚, 형님 사업 자금. 다 합치면 그 정도야. 그 돈이 지금 형님 이름으로 된 집이 되는 거잖아.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한번 제대로 여쭤봐. 나는 대답이 필요해.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래. 형이 맞으니까 집안 건 형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나한테 들어간 돈은요? Sure the ma, sure the ma. 그건
가족 간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열애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것들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시어머니 통장에 나가던 80만 원. 저는 자동이체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혼자 법률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이것저것 물어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두려움인지 홀가분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법률 상담 받았어. On the 치상타일 on the 치상단.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법률 상담? 이혼. 남편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했어. 어제 일로 이러는 거야? 좀 진정해. 부모님이랑 얘기해 볼게. 얘기해봤잖아. 여보가 어머니한테 듣고 온 대답이 뭐였어? 가족 간에 따지지 말래. 그게 답이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 우리 애 생각도 해야지. 우리 아이 만들려고 병원 다닐 때 나 어머니 통장에 이체하면서 병원 갔어. 그거 알았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 저 이제 못 보내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잼몽과일을 전화기 너머로 간장과일을 건너는 잼몽과일을 건너는 잼몽과일을 건너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왜? 제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요. 주머나타이다.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긴 뭐가 어려워져. 매달 잘만 주더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 달라셔. 나는 못 보내. 내가 보내야 하나? 그리고 들으는 다론이만. 여보, 월급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보가 결정해. 나는 내 돈은 더 못 보내. 남편은 자기 통장에서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받고 또 전화해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여보가 결정해. 남편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밥은 각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 근무가 끝나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강변을 걷다 왔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재수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세요. 저는 잠깐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 1억 8천 넘게 보낸 거 아세요? 한참 후에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저는 신우이 메시지를 읽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날 방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신우이도 알고 있었잖아요. 신우이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밤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 부모님한테 말했어. 이제 돈 못 드린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셨어? 할 말 없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저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형한테도 말했어. 지금까지 재수 씨한테 들어간 돈, 앞으로 형이 부모님 책임지는 걸로 하자고. 형님이 뭘 하셨어? 형편이 아직 안 된다고 했어. 저는 멀리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형님은 부모님 명의로 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건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기 싫어. 나도 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도록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이미 지쳐버린 건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가 바뀔 수 있어? 바뀔게. 어머니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처리할게. 더 이상 당신한테 넘기지 않을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 근데 여보, 앞으로 시댁일로 나한테 돈 얘기 꺼내면 그날이 마지막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늘 강단 있고 자신감 넘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 있을 데가 없어졌어. 저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형이네가 자기들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 나 나가달래. 그 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그 아파트.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형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형님 부부가 방이 부족하다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했지만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서 방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합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나만, 미안해. 나 너한테 많이 잘못했다.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안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열애 동안 쌓인 것들이. 새벽 근무 후 버스 안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이번 달 이체를 먼저 생각했던 날들이. 아이 생각하면서 병원 복도를 걷다가 어머니 전화 받고 급전 보냈던 날들이.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고 굳었습니다. 어머니, 용기야, 나 갈 데가 없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으시는 것을 보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따라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물잔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연락처 알지? 응. 오늘 내로 형님이랑 시누이 연락해. 어머니 문제는 자식들이 같이 해결해야 해. 우리 집에 짐 푸는 건 없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려다보셨습니다. 고마워.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힘드신 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이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세요. 대신 남편이 형님이랑 시누이한테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어디 사실지는 세 분이 같이 정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떠안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래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많이 기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경계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형님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미역국이나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저도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